청년들과 함께하는 최신 정보 수다 청정수 시간입니다. 오늘은 한동대학교 언로너스 이지혜 학생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동대학교 이지혜입니다. 네, 오늘은 청년들의 자산 관리에 대해서 이야기 준비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요즘은 대학생들도 일찍부터 자산 관리를 시작하는데요. 네, 본격적인 사회생활에 뛰어들게 되면 부모님의 품을 벗어나 완전한 홀로서기를 시작하게 되잖아요. 네, 그 전에 먼저 스스로 돈을 벌어보고 그렇게 벌어들인 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을 미리 경험해보면서 자산 관리를 시작해보는 겁니다. 네. 그러면 아직 취업을 하지 않은 청년들은 주로 어떤 방법으로 돈을 버는 건가요? 가장 대표적으로는 아르바이트가 있는데요. 아르바이트에도 당일 알바, 단기 알바, 장기 알바 등 다양한 종류의 아르바이트가 있습니다. 네, 대학생의 경우를 예시로 들자면 주로 학기 중에는 학교 주변의 편의점, 카페, 음식점 등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방학 중에는 고향에서 다시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를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데요. 네. 방학 중에는 시간적 여유가 많으니까 일주일에 4번에서 5번 정도 하는 사람도 있는데 아무래도 학기 중에는 학교 수업이나 교내에서 하는 여러 가지 활동들을 병행해야 하기 때문에 일주일에 2번에서 3번 정도로 횟수를 줄이곤 합니다. 네. 뭐 드라마나 영화 같은 여러 매체에서 대학생의 이야기를 담을 때 아르바이트하는 모습을 많이 다루다 보니까 뭔가 대학생이라고 하면 아르바이트가 이렇게 떠오르게 되는 것 같은데요. 뭐 이렇게 서비스의 직종이 아르바이트 말고 다른 방식으로도 일을 하는 게 있나요? 네, 과외나 학원 조교 아르바이트도 많이들 하고 있는데요. 네. 과외를 하는 경우에는 영어나 수학 등 특정 과목을 가르치는 식으로 진행하고 학원 조교를 하는 경우에는 학원에서 학생들이 시험 친 것을 채점을 하거나 질문이 있는 경우 답변을 해주는 식으로 진행하곤 합니다. 네. 아무래도 대학생들의 경우에는 입시를 경험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았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당장 입시를 겪는 학생들이 공부를 하면서 무엇을 궁금해할지, 어떤 부분을 어떻게 가르쳐야 실전 문제에 잘 적용할 수 있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과외나 학원 조교를 하는 대학생들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알고 있는 시험 팁이나 문제풀이 방식을 학생들에게 전달해주는 일을 하면 되는 거고,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입시를 겪은 지 얼마 안 된 선배들의 생생한 지식과 정보를 전달받을 수 있는 거니까 서로에게 좋은 효과를 내는 거죠. 네. 특히 요즘에는 과외를 하더라도 직접 만나지 않고 화상회의 어플을 이용해서 다른 지역의 학생들을 가르쳐주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음. 이런 경우에는 이동 시간을 절약하면서 본인이 편한 장소에서 진행할 수 있으니까 학기 중에도 부담 없이 일할 수 있겠더라고요. 네. 이렇게 뭐 과외나 학원 조교 아르바이트 같은 경우에는 대학생만이 가진 장점을 그런 살린 일을 하는 건데 이런 아르바이트 형태 말고도 뭐 학교나 기업과 연계해서 장학 제도를 운영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국가근로장학금이라고 하는 건데요. 한국장학재단에서 국가근로장학금을 신청해서 선발이 된다면 학교 내 각 행정부서나 학부 사무실, 도서관 같은 곳에서 각 부서에 맞는 업무를 일정 시간 진행하고 이거에 근로비를 지급받는 식으로 진행됩니다. 네. 이렇게 교내에서 근로를 하는 경우도 있고 학교 밖에서 근로를 하는 교외 근로라는 것도 있는데요. 아무래도 학기 중에는 교내에서 일하는 것보다 교외에서 일하는 게 조금은 부담이 되니까 교외 근로는 주로 방학 집중 근로 프로그램을 신청해서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앞서 말한 서비스직 아르바이트의 경우에는 계속해서 몸을 움직여야 하는 경우가 많아서 일을 하고 나면 피로도가 높은데 교내 근로나 교외 근로의 경우에는 행정 업무를 보조하거나 주어진 업무를 앉아서 컴퓨터로 해내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서 네. 일을 하고 난 뒤 신체적인 피로도가 서비스직 아르바이트보다 비교적 낮기 때문에 음. 돈을 벌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인기 있는 일자리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생각보다 좀 다양한 활동들을 학생들이 뭐 공부를 하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렇게 번 돈은 어떻게 관리하나요? 가장 흔히들 하는 방식은 저축을 하는 건데요. 네. 저축도 그냥 돈이 생길 때마다 모으는 게 아니라 요즘은 1년 동안 얼마를 모으겠다, 혹은 음. 대학 졸업 때까지 얼마를 모으겠다고 목표를 정해놓고 매달 일정 금액을 넣는 적금을 드는 식의 저축을 많이들 하더라고요. 네. 이런 단순한 저축뿐만 아니라 요즘은 일찍이 주택 청약도 많이들 가입을 하는데요. 네. 청약이 예전에는 직장인들의 주된 관심사였다면 요즘은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 청약 통장을 만들어서 미리 자산을 관리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2018년에는 청년들을 위해 마련된 주택 청약인 청년 우대형 주택 청약 통장이라는 것도 만들어졌는데요. 네.
청년층의 주거복지와 목돈 마련을 지원한다는 취지에서 나왔습니다. 음. 기존 주택청약 종합저축의 청약 기능과 소득공제 혜택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대형 기능을 강화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이라서 청약통장 가입을 알아보고 있는 2030 세대에게 많은 주목을 끌기도 했습니다. 네. 다만 신규 가입 기간이 올해 말까지라서 청약통장에 관심이 있는 청년들은 서둘러 알아보는 게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청년들을 위해 만들어진 청약 통장도 있다니까 뭐 청년들의 자산 관리를 위해서 개인적 차원뿐만이 아니라 정책적 차원에서도 여러 지원이 들어오는 것 같은데요. 요즘은 주식도 일찍 시작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저는 사실 주식은 안정적인 직장을 가지고 생활을 하는 어른들의 세계에서나 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생각보다 제 주변에서도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음. 학교에서 주로 경제학을 처음 배우는 학생들이 많이 듣는 수업에서 교수님께서 지금 주식 투자하는 사람이 있냐라고 물어봤을 때 꽤 많은 사람이 하고 있다고 손을 들기도 했고요. 네. 또 학교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다가 어쩌다 주식 이야기가 나오면 너도 나도 지금 주식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에 2030 세대 중 주식 투자를 하는 비중은 21.1%로 나타났다고 하는데요. 이는 전년 대비 2배가량 늘어난 수치라고 합니다. 네. 전체 주식 투자자 중에서 MZ세대 비중은 34.7%나 된다고 하는데요. 금융감독원에서는 MZ세대의 주식, 가상화폐 등 자산 투자에 대한 시각을 그나마 가장 공정한 게임, 남이 하니 나도 해야 하는 것, 부동산 구입을 위한 디딤돌이라고 분석을 했는데요. 네. 주식 투자를 하는 지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 이 세 가지 요인으로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더라고요. 네. 청년들이 자산 관리에 이렇게 많은 관심을 갖고 실천하는 건 좋은데 이런 정보들을 어디서 얻어야 하는지 모르는 청년들도 꽤 있을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저축상품과 투자상품이 뭔지, 또 보험은 어떤 건지 등 이런 것들은 주변의 어른들에게 상세히 묻지 않는 이상 사회에 뛰어든 지 얼마 안 된 청년들이 금융 지식을 스스로 알아내기가 쉽지는 않은데요. 네. 이런 청년들을 위해서 각 대학교에 금융감독원에서 지원하는 교과목이 있어요. 음. 대학생을 위한 실용금융이라는 과목인데요. 네. 대학생들이 본격적으로 사회에 진출하기에 앞서서 갖추어야 할 실용적인 금융 지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과목이라고 보면 됩니다. 네. 교재도 학생들이 직접 사는 게 아니라 금융감독원에서 지원을 해주는데요. 네. 강의 내용으로는 금융의 개요를 알아보고 저축, 투자, 보험, 대출 등 금융상품의 특성을 이해하면서 부채와 신용관리 등을 학습하는 등 기본적이지만 필수적으로 알아야 하는 지식들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특히나 최근 들어 금융에 관심을 갖는 대학생들이 늘어나고 있어서 인기 있는 수업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네. 이 금융에 관한 지식은 사회생활을 해본 어른들이라도 자세히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기초적인 지식을 학교에서 강의 형태로 들을 수 있다니까 정말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뭐 지혜 학생도 아르바이트 같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네, 저는 사실 제 또래에 비해서는 아르바이트를 늦게 시작한 편인데요. 저는 지난 9월에 첫 아르바이트를 시작을 했어요. 네. 학교 안에 있는 편의점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일을 하고 있고요. 지금 교수님이 수업 준비하는 걸 보조하는 근로도 하고 있고, 음. 지난주까지는 영어 학원에서 자습 감독이랑 시험 채점을 하는 단기 알바도 해봤는데요. 네. 이런 활동으로 벌어들인 돈이 아무래도 큰 돈이 아니긴 하지만 이렇게 직접 일을 하고 돈을 벌어보니까 더욱 돈을 허투루 쓰지 않고 체계적으로 관리를 시작해야겠다는 생각이 음. 들더라고요. 네. 그러면 돈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저는 적금을 초등학생 때부터 시작했는데요. 사실 그때는 그냥 어머니께서 적금 통장을 만들었으니까 용돈을 조금씩 모으는 습관을 들여라 라고 해서 정말 용돈이 생기면 거기서 일부는 통장에 저금하는 식으로 돈 관리를 했어요. 네. 그때는 돈이 생기면 그냥 어머니께 드리는 게 돈 관리의 끝이었다면 성인이 되고서는 그동안 통장에 모았던 돈을 내가 직접 관리를 해야 하니까 음. 지금은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네. 제 자금의 85%는 1년 동안 적금으로 묶어두고 10%는 목돈 통장을 따로 만들어서 비상시에 쓸 수 있도록 하고 마지막으로 5%는 제가 사용하는 카드에 통장에 넣어놓고 생활용으로 사용하는 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아직은 자산 관리에 대한 지식이 많지 않아서 단순 저축 위주의 자산 관리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더 많은 공부를 해서 그 범위를 넓혀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청년들이 일찍부터 자산 관리에 관심을 갖고 체계적으로 미래를 설계해 나가는 모습이 정말 좋은데요. 청년들의 최신 정보 수다 청정수. 오늘은 청년들의 자산 관리를 주제로 이야기 나눴습니다. 한동대학교 이지혜 학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